인생의 늦은 순간은 없다. 토지는 1969년부터 1994년까지 쓴 무려 26년의 창작 기간에 걸쳐 완성된 대하 소설이다. 그래서인지 이 작품은 서문부터가 남다르다. 박경리 선생은 토지 일부를 연재 중이던 1971년 8월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 젊은 나이에 찾아온 병마와 싸우며 작품을 연재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을 텐데 선생은 집필을 멈추지 않았다. 목숨이 있는 이상 글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서문에 밝힌 것처럼 고통을 선택했다. 퇴원하고 바로 다시 집필에 들어갔다. 수술 후 통증으로 몸이 아팠고 급격한 시력 감퇴에 글을 쓰는 행위 자체도 고통스러웠다. 육신의 고통이 너무 심하여 글을 쓰는 과정 자체가 맹렬한 투쟁이었다. 하지만 박경리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았다. 기회가 되면 토지의 서문은 꼭 한번 정독해 보길 바란다. 어떤 고전의 서문보다 힘차다. 서문이 이미 작품 이상의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박경리 선생의 힘찬 기상이 고스란히 당신의 가슴에 복제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삶이다. 제대로 사는 사람의 삶. 한없이 망설여지고 고통이 밀려오지만 결국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다. 인간은 느슨한 상태에서는 진정한 삶을 깨닫지 못한다. 아마도 박경리 선생 내면에서는 좋은 음식을 먹고 경치 좋은 휴양지에서 체력을 회복한 후에 글을 써도 되지 않냐? 라고 한 자아가 또 다른 자아를 수없이 유혹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고통이 절정에 달해 죽음조차 두려워지지 않는 그 순간에 오히려 눈빛이 살아나는 경험을 하고 그것을 선택했다.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찾아와도 굴복하지 않고 등을 돌려 달아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 싸워 이기겠다는 나를 발견한 순간 정신이 완성되는 것이다.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는 늙은 어부의 이야기를 담은 노인과 바다 속 산티아고 노인은 허구의 인물이지만 박경리 선생은 실존하는 사람이고 실제하는 삶을 살아냈다. 물론 노인과 바다도 매년 한 번씩 읽을 만큼 짜릿한 감동이 있는 소설이다. 하지만 오늘 밤 박경리 선생이 태어난 통영에서 읽는 토지는 더 큰 감동을 전한다. 마치 번쩍하는 섬광이 머리를 쪼개고 심장의 정통으로 내리꽂히듯 감동으로 인해 내가 천천히 변하는 게 아니라 선생의 정신이 날카로운 칼이 되어 나태해진 나를 단칼에 내려친다.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나게 만든다.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변할 수도 있구나 라는 믿기지 않는 마음으로. 이제 나는 아무리 험난한 길이 닥쳐올지라도 포기하고 좌절하며 돌아서지 않는다. 오로지 도전하고 실패하면 다시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비상하는 사람이 된다. 통영이라는 지명은 어쩌면 인간에게 고통이 영원하다라는 걸 알려주는 이름일 것이다. 이 고통은 저주가 아니라 인간을 비약적으로 날아오르게 만드는 고통이다. 고통 없이 자란 포도는 훌륭한 포도주가 될 수 없다. 척박한 땅에서 자란 포도나무는 스스로 뿌리를 깊게 내리고 포도다운 포도를 키운다. 농부들은 땅이 너무 비옥하면 작물이 약하게 자란다고 걱정한다. 이런 고통의 아이러니를 박경리 선생은 당신의 삶으로 직접 보여주었다. 그래서 토지는 어떤 작품보다 큰 감동을 준다. 특히나 보다 험난한 길이 남아있으리라는 예감을 담은 마지막 구절은 절대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글을 쓰겠다는 고통에 대한 여유마저 느껴진다. 고통을 극복해본 사람은 고통의 유익함을 안다. 고통에 저항하고 도망치는 사람은 결국 진짜 고통 속으로 빠져든다. 고통을 아는 사람은 도전하고 비상한다. 고통을 모르는 사람은 좌절하고 실패해서 더욱 큰 고통에 빠져든다.
고통은 도망칠수록 점점 더 큰 그림자가 되어 영원히 내 뒤를 따르며 나를 괴롭힐 것이다. 고통을 향해 고개를 휙 돌리고 눈에 핏발이 서도록 고통을 노려보라. 그리고 뚜벅뚜벅 걸어가라. 고통의 그림자를 향해 성큼성큼 뛰어가 몸을 던져라. 박경리 선생이 말하는 기계는 나이도 숫자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토지 속 서금돌은 50고개를 바라보는 나이다. 본다고 표현했으니 40대 후반일 것이고 시대상을 감안하면 당시 사람들은 40대 후반이면 몸은 늙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했다. 1897년의 한가위 토지의 첫 문장이다. 1800년대 평균 기대 수명은 40대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로부터 200년이 지난 2020년 평균 기대 수명은 81세이다. 200여여 년 사이에 생명의 시계가 2배나 늘었다. 그러니 서금돌이 말한 40대 후반의 나이는 지금의 80대 후반이다. 그런 서금돌이 이팔 청춘으로 돌아간 듯 몸은 늙었지만 구성진 목청만큼은 늙지 않았다고 하니 그 기계가 실로 대단한 것이다. 난 52세이다. 절대 늙지 않았다. 우기는 게 아니다. 한 번도 52세인 내가 늙었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렇게 느낀 적도 없다. 지금 52세인 내가 토지 속의 인물로 등장한다면 26세에 불과하다. 나는 3년 가까이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긍정확언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있는데 한 번도 힘들다고 느낀 적이 없다. 항상 에너지가 넘친다. 생각의 차이다. 나만 그런 게 아니다. 51세인 내 친구들 역시 여전히 철없고 어리고 에너지가 넘친다. 스스로 늙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세상이 그렇게 변했다. 이 변화를 따라잡아야 한다. 52세면 뭔가를 시작하기에 심지어 이른 나이이다. 50이라니 무언가를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 늙은 사람이 되어버린다. 몸이 느려진다고 정신도 느려지는 게 아니다. 박경리 선생을 보라. 오히려 암 수술 후에 어쩌면 수술 전보다 더 젊어진 싱싱한 정신력으로 투지를 불태우며 토지를 쓰지 않았는가. 몸의 문제가 아니다. 정신의 문제이다. 정신이 젊어야 한다. 정신이 젊다는 것은 창의적인 생각이 봄날 새싹 돋듯이 무수하게 솟아나는 것이다. 고전을 읽고 고전에 대한 글을 쓰는 요즘 내 정신은 어린아이처럼 즐거운 호기심과 신기한 상상이 흘러 넘친다. 그냥 멍하게 세월을 따라가면 늙는다. 고전 읽기는 세월을 역행하는 것이다. 심지어 시간을 지배할 수도 있다. 수천 년의 지혜가 고스란히 압축된 고전은 수십 년 동안 경험을 통해 알 수밖에 없는 지혜를 한 권의 책으로 알려준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경험이 쌓이면 점점 일을 완성하는 시간이 단축된다. 고전을 통해 삶을 완성하는 비밀을 미리 익힌다면 서투른 삶의 시간을 건너뛰고 바로 능숙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바로 고전을 통해 시간을 압축하는 기술이다. 난 요즘 고전을 읽을수록 점차 젊어짐을 느낀다. 남들보다 빠른 시간 안에 일을 완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서이다. 남들이 2시간 만에 할 수 있는 일을 고전의 지혜를 통해 1시간 안에 해낸다면 남들에게 남은 50년이 내게는 100년처럼 주어지기 때문이다. 고전을 읽으면서 점점 젊어진다. 고전은 오래되고 낡은 것이 아니다. 영화 속에서나 보던 타임머신을 실제 삶에 실행할 수 있는 게 바로 고전이다.